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락체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이 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락치료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떤 건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하고 질병의 이 참 악연이 언제부터였던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어떻게 이 질병을 꿋꿋하게 이겨냈던가. 그 방어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어떤 지나친 조치가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 면역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면역 강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한 1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염병의 창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형태를 달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초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된 게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15년 백제 온조왕 때 얘기를 갖다가 삼국사기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 25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이 1대 태조 이성계서부터 25대 철종까지 기록이잖아요. 그럼 거의 왕마다 10번 이상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정치를 잘했다는 영조 같은 경우에도 몇 번 나오는데 영조 26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가장 무서워했던 병이 뭐냐면 천연두입니다. 두창이라고 불렀는데 오죽하면 우리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면은 거기 청소년 유해로 호환 마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왕실에서도 예외가 아니라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막내 아들 성령대군을 14살 때 잃습니다. 병으로. 그리고 숙종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가 연인군이라는 그 시절에 그때 이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회복이 돼요. 회복돼서 숙종이 얼마나 기뻤는지 과거 별시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격리를 했어요. 일단 도성 안에서 발생을 하면은 동서문박, 서서문박, 거기다가 이제 활인소가 하나씩 있어요. 동서문 활인소, 서서문 활인소. 거기서 그냥 죽을 주어가지고 자연히 회복되도록 그냥 내뒀고 가끔 무당들이 이 부채나 방울을 가지고 주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천연두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우리 옛날에 좀 유명한 분들,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나 아니면 백범 김구 선생 얼굴에 자국이 있어요. 마마 자국이. 그러니 그 정도로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 18세기에는 유럽 쪽에도 특히 이제 패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죠. 자, 이 정도로 그러면 지금 오늘날은 많이 좋아졌지만 병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제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였다라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결핵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실 사라고 이렇게 막 홍보들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병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몸은 이런 병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왔는가? 이 미국의 어떤 연구 논문이 하나 있어요. 아토피에 관한 연구 논문인데 이 미국이 위생 상태도 훨씬 좋고 영양 상태도 훨씬 좋은데
왜 인도의 아기들보다 이 아토피가 많이 걸리느냐, 이거를 조사한 연구 논문에서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스트레스의 노출, 또 하나는 균들 간의 상호 견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적당한 스트레스의 노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에 내성이 생겨서 면역 기능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저절로 이 항체가 생겨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방 주사도 일종의 인위적인 스트레스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균 간의 이제 상호 견제라는 게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몸의 세포가 한 10조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세균은 100조 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 몸에 뭐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다는 건데,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만지기만 하면은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의 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눈이 현미경만큼 좋아가지고 이 바이러스들, 세균들을 볼 수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 손은 아마 바이러스의 손일 겁니다.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징그러워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 적당한 스트레스 노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세균에 노출돼서 자연 항체가 형성되는 거하고, 세균들끼리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인도의 아기들은 아토피가 덜 걸린다고 돼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가볍게 한번 볼게요. 사실은 지난번에 교양경락 입문할 때 14경별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훑어보면은 제일 먼저 피부가 있죠. 피부는 개합주리, 그러니까 땀구멍을 열고 닫음으로써 체온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피부 표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비타민 D 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또 그리고 피부 색깔을 통해서 빛의 흡수 정도를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좀 덜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가 이제 검게 나타나고, 반대로 이쪽에 노르웨이나 이런 햇볕이 좀 덜 드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흰색이라서 이게 빛 흡수를 좀 더 잘 되도록 하고, 사실 우리 이제 중간 계통의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걸려요. 그래서 피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관이 있죠. 그러니까 눈, 코, 입. 여기는 아시다시피 콧물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몸에 오는 병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가 있어요. 위는 알다시피 위산을 통해서 이 소화도 시키지만 우리 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침을 통해서 삼켜지는 많은 균들을 거기서 살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편도가 있어요. 편도 같은 경우에 이 동양의학에서는 편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몸에 있는 열이 뇌로 가지 못하도록 이 막아주는 하나의 차단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나고 하면 편도선이 붓잖아요. 편도선이 붓는다는 거는 그 열이 머리로 가서 뇌를 상하지 않도록 거기서 막아주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를 갖다가 필요 없다고 자꾸 붓고 하니까 잘라낸 사람들이 이 뇌막염, 뇌수막염 이런 게 많이 걸린다는 이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어떤 면역 기능이 있느냐?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에 엄청난 우리 몸의 림프절의 70%가 소장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있어도 소장암은 잘 없잖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전신에 분포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몸은 스스로 보호합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그 시장에 가면은 설탕 잔뜩 뿌려서 이렇게 부풀은 도넛이, 이 도넛이 지금은 이 뭡니까? 정크푸드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어떤 국가들에서는 얘는 엄청난 그 영양식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몸이 이렇게 잘 막아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조치. 예를 들어서 물이 잘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뭐 낙엽이 쌓인다든지 이렇게 뭐가 막혀 있으면 그거만 치워주면 물이 저절로 흘러가듯이, 아니면 컴퓨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 좀 너무 과부하가 걸렸으면 그냥 한번 부팅을 새로 해주는 정도, 그게 우리가 해주는 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몸에 너무 어떤 과잉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몸은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빨이 빠져서 이빨을 임플란트를 하든지 틀니를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빠지는 거는 자연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빨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 온 몸이 이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이니까 음식도 좀 적게 먹고 좀 부드러운 거 먹고 그러다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이빨을 해넣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선전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면은 이빨은 이미 해넣어서 튼튼하긴 하지만 이미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위나 장의 기능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씹어서 집어넣다가 보니까 그 소화기에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 이빨 안 해넣습니다. 빠지는 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오징어나 닭똥집 같은 거 못 먹어요. 또 이런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을 갖다가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이 꽉 끼는 옷, 그 다음에 예쁜 신발, 꽉 끼는 신발,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와이어가 있는 브레이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예뻐 보일지는 몰라도 몸의 혈액순환을 막아가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이 몸이 안 좋아지는 현상. 또 하나는 요즘 웬만한 분들은 이 항산화제 먹거든요. 항산화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면은 이 활성산소는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전자는 2개가 짝을 이루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떻게 짝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1개니까 다른 곳을 공격해서 세포를 하나 뺏어 올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활성산소인데, 얘가 이 노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이 항산화제 먹는 게 상당히 이제 유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가 어떤 우리 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생명의 어떤 필수 활동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항산화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일반 세포도 공격을 안 받지만 암세포도 공격을 안 받게 돼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이 몸에다가 너무 많은 간섭을 했을 때 생기는 폐해라고 보는 겁니다.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엄청난 예언자잖아요. 그 사람의 필적하는 에드가 케이스라는 미국의 예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생각은 훌륭한 건축가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된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신라의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해골 바가지에 담긴 그 빗물을 마시고 이 토를 해내면서 간밤에 그렇게 맛있던 물이 이게 해골 바가지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렇게 구역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 수피교의 창시자 루미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내면에는 항상 가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쓸데없는 생각들의 나뭇잎을 다 떨구고 이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어야 이 새로운 생각들이 돋아난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어떤 그 넘치는 그 과잉 정보, 그 다음에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이 병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가 있다면은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구의 최후까지 생존 가능한 5가지 생명체가 있다. 그게 뭐냐? 개미, 바퀴벌레, 쥐, 돼지, 그리고 인간이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생물들은 일단 먹이가 잡식성이고 채식, 육식 가리지 않고 다 먹고, 두 번째는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우리 면역에 의해서, 우리 면역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사는 데는 별로 전 지장이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염된 식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채에 지나치게 치는 농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도 있을 수 있고, 자외선도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도 있고, 또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이런 화학 제품들, 그 다음에 방사능,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지껏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개괄적인 문제, 몸은 스스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몸은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고요, 환경에.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면역을 조금 더 더 활성화하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 자연치유 요법, 관리 요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